아이오닉 5에는 잊어라. 제네시스 마그마가 보여주는 잔인한 기술 격차. 지브 260 마그마 심층 분석. 형님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제네시스가 10년 동안 갈아온 칼날, 그리고 그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용암, 지브 260 마그마입니다. 껍데기만 바꾼 거 아니냐고요? 그 오만한 생각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싹 다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가 작정하고 만든 이 괴물이 왜 독일 차들을 긴장하게 만드는지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익스테리어와 공기역학의 미학. 자, 형님들, 일단 눈부터 정화하고 가시죠. 이번에 풀린 4K 초고화질 영상 보셨습니까? 이 마그마 오렌지 컬러, 이거 단순히 튀려고 칠한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 안에서 끓어오르는 포텐셜을 상징하는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마그마 전용의 와이드 앤 로우 비레입니다. 대놓고 덧댄 튜닝카식 바디킷이라기보다 넓어진 팬더와 낮아진 차고 275 광폭 타이어로 자세 자체를 바꿔놨죠. 휀더를 꽉 채운 이 볼륨감, 이게 바로 고성능의 자질입니다. 앞 범퍼를 보면 콧구멍이 3개 뚫려 있죠. 이건 에어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 고성능 배터리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제네시스의 진심입니다. 뒷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윙레 스타일의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 보십시오. 단순히 멋이 아닙니다. 고속 주행 시 차체를 짓누르는 다운포스를 극대화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진짜 날개입니다. 셰시와 엔지니어링의 혁명. 형님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문 영역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번 마그마의 핵심은 롤 센터의 변화입니다. 기존 모델이 122.3mm였던 전면 롤 센터를 41.6mm까지 낮췄습니다. 후면도 169.6mm에서 80.1mm로 반토막을 냈죠. 이게 뭘 뜻하냐? 코너링할 때 차가 휘청거리는 걸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L자형 브레킷을 휠 하우징에 때려박아서 비틀림 강성을 9.7%나 올렸습니다. 용접 포인트도 20개나 추가했고요. 구조용 접착제는 무려 0.65m나 더 썼습니다. 차체 강성이 좋아지니 핸들링은 날카로워지고 승차감은 묵직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말하는 애슬레틱 엘레강스의 실체입니다. 마그마 전용 실내와 UI. 실내 영상 드디어 풀렸습니다. 형님들, 감탄할 준비하십시오. 27인치 통합형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마그마 전용 테마.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기계식 시계의 정교한 다이얼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마그마 오렌지색과 리얼 블랙의 대비가 아주 예술입니다. 2016년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트는 또 어떻고요? 스웨이드 재질의 버킷 시트가 몸을 꽉 잡아줍니다. 10방향 전동 조절에 쿠션 익스텐션까지 들어갔습니다. 허벅지 지지력이 강화돼서 고속 코너링에서도 몸이 안 밀립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마그마 전용 버튼이 딱 박혀 있는데 이걸 누르는 순간 이 차는 럭셔리 세단에서 굶주린 맹수로 변신합니다. 파워트레인과 가상기어 변속. 자, 재원 읊어드립니다. 84.0kWh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듀얼 모터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최고 출력은 부스트 모드 시 478kW, 마력으로 환산하면 무려 650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790Nm, 제로 100 3.4초면 끝입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VGS입니다. 전기차인데 내연기관 V6 엔진과 8단 DCT의 질감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9000rpm까지 치솟는 바늘과 그에 맞추어 터져나오는 변속 충격. 이거 경험해보면 전기차라는 걸 잊게 됩니다. 배기음료, 이 ASD 플러스가 외부 스피커 2개를 통해 웅장한 사운드를 내뿜습니다. 구수드 페스티벌에서 화제가 됐던 그 강렬한 사운드가 내 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심장이 안 뛸 수가 없습니다. 주행 모드의 마법. 주행 모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GT 모드와 스프린트 모드입니다. GT 모드는 여유로운 장거리 주행을 위한 겁니다. 부드럽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650마력을 꺼내 쓸 수 있죠. 하지만 스프린트 모드는 다릅니다. 스티어링, 서스펜션, 모터, 이 LSD까지 모든 제어 시스템을 가장 공격적으로 세팅합니다. 여기에 런치 컨트롤을 쓰면 배터리 제어 시스템이 레이스 모드로 전환되면서 최적의 출력 성능을 유지합니다. 정숙성과 승차감, 고성능차는 시끄럽다고요? 제네시스는 그런 거 안 키웁니다. ANCR 능동형 로드 노이즈 제어 기술이 도로 소음을 실시간으로 상쇄합니다. 윈드실드 단열 유리 두께를 7%나 늘렸고 전체 도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발랐습니다. 독일 아우토반과 뉘르부르크링에서 시속 264km까지 밟으면서 테스트했습니다. 그 속도에서도 동승자와 속삭이며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정숙성. 이게 바로 마그마의 품격입니다. 하이브리드 경험과 한국적 미학. 이번에 수상한 제네시스 T 익스피리언스 얘기 안 할 수 없죠. 제네시스는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차 문화, 환대 정신, 즉 손님이라는 철학을 녹여냈습니다.
찻잔 하나에도 전통 문양을 담았고 시그니처 티블렌딩 향까지 조율했습니다. 럭셔리, 고성능이란 건 이런 겁니다. 압도적인 성능 뒤에 숨겨진 고요하고 세련된 여유. 마그마 라인업의 확장. GV260에서 끝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G80 마그마 스페셜은 이미 중동 시장을 겨냥해 500마력 사양으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G90 윙백 컨셉트 보셨습니까? 플래그십 세단도 마그마의 손길을 거치면 서킷의 황제로 변합니다. 심지어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팀은 내년 FIA WEC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드라이버 제키 익스가 브랜드 파트너로 함께하고 GMR, 1 하이퍼카의 사운드와 정체성까지 본격적으로 다듬고 있죠. 이건 단순한 브랜드 확장이 아니라 전 세계 고성능 시장과 모터스포츠 무대를 향한 제네시스의 선전포고입니다. 열관리의 혁명. 왜 마그마는 지치지 않는가? 형님들, 전기차 서킷 태우면 몇 바퀴 돌고 퍼지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배터리 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그마 3D 애니메이션으로 공개된 신규 열관리 시스템이 진짜 미쳤습니다. 단순히 냉각수를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고성능 배터리와 모터를 실시간으로 식혀주는 독립 제어 루프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전기차들이 열받으면 출력부터 깎아버리는 비겁한 계산기를 두드릴 때 마그마는 레이스 모드에서 배터리 온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264km 최고 속도를 찍을 때까지 출력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집착입니다. 이 LSD의 마법, 구비길의 지배자. 형님들, 사륜구동 전기차는 코너에서 둔하다는 편견 있죠? 마그마는 그걸 이 LSD로 박살냈습니다. 후륜에 장착된 이 녀석이 코너링할 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토크를 0.1초보다 빠르게 배분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스웨덴 눈길이랑 뉴질랜드 빙판길에서 다듬은 로직입니다. 접지력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차가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형님들이 운전 실력이 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하고 잔인한 보이지 않는 손인 거죠. 휠과 타이어의 공학, 단순한 고무가 아니다. 이번에 들어간 타이어, 피제로 5입니다. 제네시스 전용으로 따로 만든 OEM 타이어죠. 타이어 폭을 275mm로 넓히면서 휠 트랙도 휠당 5mm, 총 10mm를 벌렸습니다. 왜냐고요? 코너링 시 버티는 힘을 18%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21인치 경량 단조 휠은 현가 하질량을 줄여서 서스펜션 반응을 더 민첩하게 만듭니다. 바닥에 껌처럼 붙어가는 그 느낌, 이 데이터가 증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 마그마의 캐릭터를 완성하다. 형님들, 이 대목에서 제네시스가 얼마나 변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그마는 향기까지 설계했습니다. 제네시스 고유의 묵직한 우디 베이스 향에 상쾌한 탑노트를 섞어서 주행 중에는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내린 뒤에도 여운이 남게 조율했습니다. 차에서 무슨 향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독일 3사가 못 따라오는 럭셔리의 끝판왕 감성 품질이라는 겁니다. 오감을 다 털어가겠다는 제네시스의 무서운 야욕이죠. 브레이크 쿨링의 비밀. 2200kg을 멈추는 법. GV60 마그마 무게가 2250kg입니다. 이 덩치가 시속 100km로 달리다 서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제네시스는 앞 범퍼에 에어 커튼을 설계해서 주행풍을 브레이크 쪽으로 바로 쏴줍니다. 400mm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가 열받아서 허당치는 페이드 현상을 원천 봉쇄한 거죠. 33.8m라는 제동거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멈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밟을 수 있는 거니까요. 2016년 경쟁사 킬링 포인트. 자, 주변을 보십시오. 타이칸 엔트리 모델? 옵션 넣으면 가격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모델 S 플레이드? 속도는 빠르지만 그 싸구려틱한 실내 마감. 형님들 만족하시겠습니까? 마그마는 그 틈새를 정확히 찌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은 가죽 질감, OLED의 선명함, 그리고 독일차 뺨치는 쫀쫀한 하체까지. 경쟁자들이 가성비나 자율주행만 외칠 때 제네시스는 운전의 즐거움과 럭셔리라는 본질로 그들의 뺨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한국 소비자 역차별은 없다. 도요타 라브4가 한국 시장을 가격으로 공격할 때 제네시스는 마그마로 글로벌 시장을 공격합니다. 미국 내 150개 엘리트 딜러망을 구축하고 한국의 손님 문화를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프리미엄을 파는 겁니다. 한국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를 순차적으로 박살내겠다는 이 치밀한 전략. 제조사의 계산기는 이제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타겟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출시 및 가격, 제조사의 비겁한 계산기와 잔인한 역차별. 자, 형님들, 이제 가장 예민하고 뜨거운 부분, 바로 돈 이야기 좀 해봅시다. 2016년 5월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이 마그마가 공식적으로 상륙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님들 중에서도 이미 계약금 걸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네시스가 이 차에 붙여놓은 원화 가격표를 보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들, 제가 직접 견적기 돌려봤습니다. 유료 옵션 싹 다 긁어모으니까 차값만 딱 1억 1,052만 원 찍힙니다.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나라에 바치는 취득세 710만 원에 전기차 감면 140만 원 빼면 세금만 순수하게 57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결국 내 지갑에서 나가는 생돈은 1억 720만 원. 여기에 보험료랑 썬팅비 좀 보태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억 1,000만 원 태우는 겁니다. 자, 실구매가 7,600만 원짜리 아이오닉 5N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껍데기 좀 바꾸고 주황색 칠했다고 무려 3,100만 원을 더 태워야 합니다. 형님들, 3,100만 원이면 지금 당장 매장 가서 아반떼 풀옵션 한 대 더 뽑고도 남는 돈입니다. 똑같은 EGMP 플랫폼 쓰고 똑같은 배터리 쓰는데 단지 제네시스 마크 달았다고 아반떼 한 대 값을 더 내라? 이게 제네시스가 말하는 럭셔리입니까? 아니면 브랜드 이름값 하나로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 잡는 배짱 영업입니까? 자, 형님들,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취득세 다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이면요,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돈이면 독일 독삼사 엔트리 고성능 모델은 물론이고 잘하면 포르쉐 타이칸 중고나 모델 S 플레이드 중고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제네시스 딱지 붙은 주황색 차 탈래? 아니면 중고라도 포르쉐 탈래? 물어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 밸류, 하차감,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의 잔존 가치까지 생각하면 지브 260 마그마의 가성비는 사실상 바닥입니다. 국산 고성능이니까 사줘야지라는 애국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기엔 이 차의 가격표는 너무나도 오만하고 잔인합니다. 최종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브 260 마그마는 제네시스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훌륭한 전시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1억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의 배를 불려주는 호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50마력의 수치 뒤에 숨겨진 글로벌 역차별과 잔인한 마진율, 그리고 우리 형님들의 지갑을 노리는 옵션 인질극, 제조사의 화려한 수식어와 오렌지색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네시스의 계산기는 형님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털어갈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 뜨거운 용암이 식을 때까지, 아니면 그 오만한 가격표가 현실적으로 조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택은 형님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조사의 마진 파티에 기부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형님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의리 보여주십시오. 저는 더 날카롭고 잔인한 팩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